그래. 왜? 고난이라도 그래요? 그래. 좋아. 자, 요거, 예. 자, 따라서, 트리니트로글리세롤. 글리세롤. 니트로. 예, 트리니트로글리세롤. 예, 이거 이제 화약인데, 이거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두통을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 상식 하나 드세요. 이 과정에서 NO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협심증 치료제까지 나오고 1998년도에 NO 가스로 통해 갖고 노벨상을 받아요. 바로 이게 그랬어. 그리고 그 유명한 비아그라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혈관 확장제. 따라서 혈관 확장제. 혈관 이쪽이 확장하면 두통 오거든요. 그쪽에 겁 많은 사람들이 이 두통을 계속 호소를 했는데 이 하약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액체 상태고,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노벨이 자기 동생도 죽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 유럽에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독일에서인가 회사가 폭발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갖고 도저히 그 스웨덴에서도 못하고 유럽에서 못해갖고 어느 국정지방이 정하는데 어느 호숫가에다가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에피소드가 아니고, 그래서 노벨이 이 물질을 만들어갖고 이제 엄청이 이제 그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폭약으로서는 엄청난 파워풀한데 다루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액체 상태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노벨이 뭘 했나 하면 이 니트로글리세롤, 트리니트로글리세롤, 이 폭약인 트리니트로글리세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굳히는가, 그 흡수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무 목재 가루, 톱밥 가루를 갖고도 이걸 액체를 흡수해갖고 해봤는데도 금방 폭발하고 이래갖고 무수하게 실험을 거치다가 어디에 성공했는 줄 알아요? 규조토. 따라서 규조토. 그래서 규조토라는 그 SiO2잖아요. 그게 그 다공성 속에 이걸 집어넣어 갖고 했는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무슨 온갖 건설 현장에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글리세롤에 따라서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폭약, 다 같은 계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뒷이야기는 근데 옛날에 또 이거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참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전체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글루코스, 따라서 글루코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고 이래도 요런 거는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요. 이쪽에다가. 글루코스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식은 완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글루코스 한번 그려보세요, 분자식. 그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식욕의 뿌리를 찾아보면 따라서 글루코스. 이 거대한 그 욕망의 덩어리의 분자가 글루코스란 분자고, 이게 단당류인데 이게 많이 모였는 걸 식물에서는 뭐라 그런다? 녹말이라 그러고, 이게 많이 모인 걸 동물에서는 뭐라 한다? 글리코겐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걸 많이 모이게 하는 효소를 뭐라 그런다?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이는 그 기본 엘리먼트는 글루코스고, 글루코스의 분자 구조만 빼고 분자 완전 같은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셀룰로스. 글루코스. 셀룰로스.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 이 나무를 전부 다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나무 전체가 따라서 셀룰로스. 간단히 하면 셀룰로스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포도당.
나무, 폭탄, 다이너마이트, 전부 다 같은 식욕. 이 전체를 링크하는 게 딱 한 분자예요. 따라서 딱 한 분자. 포장이란 분자예요. 포장 분자를 걸릴 수 있으면 이 모든 산업혁명까지 도로 건설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건파우다. 따라서 건파우다. 예.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따라서 포도당, 셀룰로스. 셀룰로스를 연결하면, 그 연결한 게 셀룰로스예요. 연결한 게 셀룰로스예요. 그러니까 글루코겐의 같은 개념이 셀룰로스예요. 따라서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먹이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돼요. 따라서 플라스틱. 셀룰로스 플라스틱이 나와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영화 필름이 나와요. 그래서 20세기 영화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전부 다요. 따라서 폭약, 영화 산업, 대중문화, 설탕, 셀룰로즈, 글루코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은 그래요. 딱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딱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글루코스 분자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어떤 공부를 하든지 생물학 공부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랭귀지에 그걸 그려놨어요. 자, 셀룰로즈 분자 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선생님. 여기 그렸어요. 우리 의학 석사학위 하셨잖아. 박사학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분이잖아. 자, 그릴 수 있는 사람. 박사 끝났지? 논문도 쓰고 하시던데. 네, 좋아요. 자, 그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자꾸 하면, 저도 간혹 잊어버려요. 물론 잊어볼 수 있는데, 이건 매번 해야 돼요. 매번 하고, 요때 다시 한번 전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룰로즈를, 글루코스.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알아야 될 지식이 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할 지식, 그 하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폭탄, 문화산업, 대중문화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의 물질적 기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글루코스.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도 글루코스밖에 없잖아요. 글루코스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각형을 그리는데 한쪽 코너에 산소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면 돼요. 이러면 거의 뭐 50%다 한 거예요. 이 육각형. 그리고 이건 이제 이런 거 티셔츠로 제작 주문해가 입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네. 조금 더 열렬 팬들은 문신해버려. 문신해버리면 돼. 나 그러고 싶어. 좀 바꿔야 돼. 네. 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달려보여. 문신해버려, 그냥. 이거 산소에, 산소가 딱 이렇게 기퉁알이 딱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뿌리 뽑게요. 요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글루코스를 모르면 안 돼요. 이 강의 전체 다 하고 글루코스 분자 구조 아는 거하고 저울을 놓으면 팽팽할 정도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4시간 강의 전체 다 정보량하고 이 글루코스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거하고가 동급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 자, 선을, 막대기를 5개 그린다. 막대기를 5개 그리는데, 자,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게 해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따라서 글루코스. 글루코스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포도당. 포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글루코스는 저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포당이 두 가지예요. 따라서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이제 좀 빨리 들어요.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알파 포도당은 저장, 베타 포도당은 구조. 알파 포도당은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먹고 살아가는 거고, 베타 포도당은 여기서 폭탄이 나오고,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고, 쭉 이렇게 가면서 문화산업 필름까지 나오고, 플라스틱 나오고, 전부 다 연결되는 거야. 네, 적은 이야기하면. 그래서, 자, 요게 알파 포도당은, 알파는 저장. 네,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고는 땅 밑에 있잖아. 그렇죠? 저장고 땅 밑에 있기 때문에 OH 키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OH 키가, 자, 요걸, OH가 요 밑에 있어요. 일단 밑에 있으면 이게
글루코스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암기하는 법은 뭐냐면 OOHO, 따라서 OOHO.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OOHO. 그러니까 OOH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OOHO. O는 OH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알파 포도당이에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메틸기 CH2 OH가 붙어 있어요. 네. 다 됐어요. 이게 바로 알파 글루코스. 네. 이거 진짜 문신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구조가 아는 사람. 자, 그럼 베타는 뭐냐 하면 구조는 요거, 자, 보세요. 요거 뒤집으면 돼요. 다른 그대로 놔두고. 자, 알파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더 무겁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안 적은 거는 뭐죠? 자, 이거 또 가르쳐 줘야 되나? 이거, 지금 뭐 안 적었잖아, 위에. 안 적은 부분은 다 뭐가 있나 하면 H가 있어요. 그럼 이 코너에는 뭐죠? 전부 다? 카본이 있잖아. 그래서 카본 다리 내기. 자, 요렇게 되고, 요게 알파고, 베타는, 자, 베타부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알면. 주목.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머지 그대로요. 그대로 요거 뒤집으면 돼요. 그럼 베타 글루코스요. 베타 글루코스 연결된 걸 셀룰로즈라고 하고, 알파 글루코스를 연결된 걸, 이제 온갖 녹말, 글루코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오늘 강의했던 거 글루코겐, 그 다음에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알파 글루코스에 연결된 거예요. 자, 베타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자, 뒤집으면 베타.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 됐나요? 나무의 목재는 뭐죠? 따라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요걸 뒤집은 걸, 이걸 무한대로 붙인 거야. 그 다음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아니, 우리가 먹는 모든 녹말 종류는 요 상태를 갖다 무한대로 붙인 거야.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되는 거하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됐다. 그 다음에, 따라서 갈락토스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락토스. 갈락토스는 뭐냐 하면 요거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뒤집으면 돼요. 요것만. 요쪽. 무슨 말 하겠어요? 요거 뒤집으면 갈락토스가 돼요. 그러면 요대로 놔두고 요거 뒤집으면 알파 갈락토스. 요거 뒤집으면 베타 글루코스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 뒤집은 상태에서 요거 뒤집으면 베타 갈락토스가 되는 거야. 헷갈려요? 저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 무신색이라는 거예요. 그거 간단잖아요. 지금 들어놔 또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자,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실체가 얼마나 큰 건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많은 분자가 뭐겠어요? 지구상에 생명체에서 결과로 나온 가장 많은 게 나무잖아. 그렇잖아요. 나무의 목질의 대부분이 셀룰로즈라는 거 들어봤죠? 셀룰로즈는 알아야 되잖아. 셀룰로즈는 뭐냐면요. 요 분자를 요걸 뒤집고 이걸 앵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셀룰로즈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간단히 말하면 그 녹말 종류는 뭐냐면 요걸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로서 다 알아버렸잖아.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걸 정확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진짜 다 알았다는 한의심을 내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 알았다. 이게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매번 내가 이걸 주입을 해줘도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폭탄이 나오고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고 다 나온 거였어. 영화 필름이 나왔고 플라스틱이 나왔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였어. 요 분자 하나 있어. 자, 그래요. 자, 조금 더 나갑시다. 그래서 요 분자 일부러 그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오늘 시상하부 오늘 다 끝내고, 뭡니까? 저까지 가야 돼요. 아미그달라까지. 그러면 이제 이쪽이 다 공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는 운동 쪽으로 조금 치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그 밑에 있는 이 욕망, 모티베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식욕을 오늘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내과학에서
식욕을 모르면 이 바탕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도대체 욕망이 뭐냐 물으면 거의 80% 이상 식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욕의 변주곡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식욕의 주 전장이 어딨냐 하면, 일어나는 주정이 어디예요?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꽤 오래됐어요. 이쪽은. 그래서 시상하부에 식욕 중추가 어디라 그랬어요? 옛날 교과서에. 외척핵입니다. 그래서 외척핵. 그래서 왜 식욕 중추를 외척핵으로 봤냐면 지금 맞아 들어간 거예요. 바로 따라서 오렉신. 였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쪽 계열 이름은 전부 다 오렉시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학문에서는 그 생리학에서 그 포만 중추.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면 식욕 중추 반대되는 게 뭐냐면 복내척핵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더 부각되는 쪽이 뭐냐면, 실방핵 쪽. 실방핵 쪽이요. 실방핵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옥시토신. 예.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그 두 가지에도 엄청난 교과서 막 한 권이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게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따라서 시상하부, 그 다음 부신피질, 예, 부신피질하고 수질도 공략하셔야 돼요. 부신피질, 수질 공략하는 게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따라서 해마, 다시 해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 합니다. 그쪽 가는 계열이 이쪽에 적을게요. 자, 이모셔널, 인풋이 돌아요. 예, 정서적 다른 정보 아닙니다. 이거는 정서적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왜? 스트레스는 다 인간관계, 정서적 정보잖아요. 예,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서적 정보가 올라오면 이 정서적 정보를 처음 처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일단 자 이건 감각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잘 따라보세요. 자 감각이 대뇌피질로 올라가려면 중개소가 이름이 뭐죠? 그렇죠. 살라머스, TH, 그냥 약자로 적을게요. 살라머스로 올라와요. 살라머스의 감각핵, 다시 감각핵, 운동핵, 연합핵. 예, 그래서 이건 살라머스의 감각핵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살라머스 감각핵들이 많잖아요. 예. 감각핵에서 올려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살라머스 감각에서 그 다음에 올려 보냈다는 게 어디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대뇌피질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차 영역인데 감각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센소리 코텍스라 그래요. 네. 자, 빨리. 센소리 코텍스. 자, 센소리 코텍스로 올라요. 네. 센소리 코텍스로 올라오면 이쪽에 이제 더 큰 집합이 있어요. 자, 요거 지금 그리는 거는 전부 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요거는 스트레스 이론의 가장 코어입니다. 교과서적인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센서리 코텍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느냐 하면 자, 우리 다 배웠잖아요. 감각연합피질에서 어디로 가요? 해마 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해마 쪽으로 가는 그 구체적 영역이 어디냐 하면 자, 페리라이널 다 배웠죠? 페리나이널 코텍스 그 다음에 파라 히포캄팔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엔소나이널 자, 엔소나이널 코텍스로 왔어요. 자, 해마 시스템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척두엽 따라서 내척두엽 말레드란 척두엽을 왔죠. 그거 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이렇게 와서 테스트 하는 사람들 진짜 행운입니다. 그 테스트 지금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내가 다 일일이 그 보내주거든요. 우리 저 기변미사를 통해서 저 연락이 가잖아요. 사이트 올라가는 그 몇 번 그림으로 내가 몇 번 그 그림 적으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그 그림들이 내가 강의 시간에 다 못 다루니까 옛날에 다 했던 거고. 그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트에 그림으로 내가 하게 챕터 몇에 그림 몇 그걸 다시 공부하라 했을 때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센소리 코텍스하고 그 다음에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동시에 받는 영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그 두 군데가 자, 조금 더 합시다. 네, 진도 좀 나가야 되니까. 이 두 군데가 바로 뭐냐면 아미그달라하고 히포캄팔이요. 네. 자, 이 아미그달라하고 히포캄퍼스는 계속 같이 물려 나와요. 자, 아미그달라, 히포캄퍼스, 네, 약자로 적습니다. 네. 아미그달라, 히포캄퍼스로 들어와요. 네. 자, 이쪽에도 들어와요. 미리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회로요. 스트레스 회로.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이야기에서는 요게 기본 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미그달라하고 히포캄퍼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두 개 다 합쳐지는 쪽이 어디냐면 두 개 다 들어오는 쪽이 그게 바로 뭐냐면 파라벤트리칼 누클레어스요. 실방핵이요. 자, 요거. 자, 파라벤트리칼. 네, 요것도 나중에 올려주겠습니다. 박문호 그림을 내가 하기에 모든 그 책에 이 그림 굉장히 자세한 게 많아요. 그거 한번 올려주면 그거 보고 다 찾아가세요. 다 있으니까. 이 실방핵. 굉장히 중요해요. 실방핵으로 가요. 그럼 이제 실방핵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이게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데 어디로 갔냐면 뇌하수체로 가요. 피추어리, 뇌하수체로 가요. 피투테리. 피추어테리. 예, 바로 뇌하수체로 가요.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뇌하수체는. 예. 자, 뇌하수체로 가는 이 시그널은 뇌하수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드레날 코텍스. 아드레날로 가요. 부신. 자, 뒤에 그려줄게요. 아드레날 부신으로 가요. 부신은 여러분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신은. 네. 부신 피질입니다. 좀 더 상세히. 부신 피질로 가면, 부신 피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이거는 빨간 걸로 적었어요. 부신 피질에서 다시 아미그달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일부러 색깔 다른 거 할게요. 파란 걸로. 그래. 네, 이거 조금 다르게. 이 두 루트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히포캄퍼스로 가요. 네. 자, 이게 생리학에서 그 유명한, 뭐라 그러죠?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자, 이게 생리학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서, 요게 어딨냐면, 그 실방핵이 어디 있어요? 이 전체가. 하이포살라머스잖아요. 그래서 하이포살라머스의 H, 그 다음에 피추테리, 뇌하수체의 P, 그 다음에 아드레날의 A, 이게 그 유명한 HPA 엑시스예요.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 책에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이걸 바로 스트레스 엑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HPA 축이라고 그래요. 엑시스. 네,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게 뭐 이렇게 황당한 무슨 그런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 자, 연필 놓고, 예.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요. 자,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 회로가 들어오는데 이게 출발점이 이게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게 정서적, 욕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정서적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런 루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아드레날린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뭐죠?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코르티졸이요. 자, 양쪽에 코르티졸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코르티졸이 적당하게 나와주면 괜찮아요. 그럼 각성이 되고 조금 걱정이 되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확 나와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계속 나와요. 나오면 잘 들었어요? 해마의 세포를 죽여요. 네, 그래서 기억나나요? 해마의 가립세포가 생기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코르티졸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연구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적당하게 스트레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과도해지면 그걸 못 참으면 초등학생이나 부모들이 항상 저 실책하는 게 뭐냐면 애들 계속 공부시키잖아요. 효과 없어요. 왜 없나 하면 애가 굉장히 불안해지면 공부하는 영역이 기억 만드는데 어때요? 해마잖아. 해마가 다쳐요. 따라서 해마가 다친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네. 그 대신 이쪽은 뭐냐면요. 이쪽은 굉장히 인내력이 강해요. 편도체는 문제가 없어요. 동일한 수준의 강한 자극이 코르티졸 나와도 편도체는 안 다쳐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마가 다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닥달하면 안 돼요. 근데 어른은 닥달해도 되지. 또 박자세처럼 학습 마라톤 하는 사람은 또 자진 선수들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단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따라서 실방핵.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식욕부터 우리 다른 욕망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이 전체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내하수체, 그 다음에 시상하부. 시상하부. 네, 시상하부의 외척핵하고 실방핵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 외척핵은 뭐가 지나가죠? 미디얼 포브린 펀들이 지나가. 욕망의 하이웨이요. 그거는 성욕부터 시작했고 식욕, 막 욕망으로 들끓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 피추어리, 아니 이쪽에 실방핵 쪽은 이쪽에 봤을 때는 억제하는 쪽이요. 그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네. 자, 요게 이제 그거고. 자, 그러면 자 부신을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부신 피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요 그림을 그릴게요. 부신. 자, 이건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부신에 대해서는. 부신은 브레인 전체를 봐서도 따라서 리틀 브레인. 이게 브레인의 그 파견소, 파출소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파출소. 저의 파출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뭐냐면 경찰서나 경찰국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거는 시상하부에 이쪽 올라가서 생긴 거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실제로 여러분들 물고기나 이쪽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신 피질이나 내하수체가 상어든 이만해요. 그게 핵심이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 브레인의 분소, 특히 브레인 중에 급발진해야 되고 급격하게 파견돼 나가갖고 그 흉악범들 잡아야 되고 하는 그쪽이 분소가 콩팥에 있어요. 근데 콩팥하고 부신 피질은 아무 관련 없는 기관이에요. 콩팥이 이만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콩팥이 이만한데 부신 피질은 그 위에 삼각형 김밥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빌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소니까네. 땅만 조금 세뇌가 쓰는데 야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물론 좀 관계 있어요. 조금 있는데 실제로 분소기 때문에 야는 리틀 브레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신 따라서 속질, 메둘라가 우리 몸에서 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아드레날린.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군대 가면 아드레날린 주사 이야기 있잖아요. 응급처치 할때 아드레날린 주사 맞잖아요. 급발진. 우리 몸에 진짜 전체를 완전히 긴급 사태로 바꿔주는 호르몬이 나오는 데가 부신 속질이요. 그러다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게 부신 메둘라에 있고 부신 피질은 잘 들었어요. 부신 피질은 지금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네, 이 A 시스템. 부신 피질은 뭐냐면 어쨌든 부신 따라서 아드레날 우리 몸에 여러분들
이 위 떼내도 안 죽잖아. 위 절개 수술 하잖아요. 근데 부신이 그리 안 큰데 요거 떼내면요. 죽어요, 사람. 이거 떼낸데 갖고 뭐 집정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왜 죽느냐 하면 부신 피지를 딱 띄고 나면 뭘 못하느냐 하면 장기적 스트레스에 대항 못해요. 진짜 이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부신 피지를 띄면 죽어요. 장기적 스트레스 대응 못해서 죽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쪽 공부해보면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물질 같은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정서 이런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래요. 스트레스. 자, 부신 한번 그려봅시다. 자, 미리 말씀드린 콩팥이 이만하다면 부신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샌드위치처럼 요렇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부신은 요렇게 갖고 요게 피질이고 요 속질하고 달라요. 자, 빨리. 자, 부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삼각형 깃밥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뭐.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해서 요게 코텍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셀들이 이렇게 엄청난 분비세포, 이걸 글랜드라 그래요. 부신 피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쪽 안에 뭐가 막 있어요.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쪽이 속질이요. 이어서는, 자, 빨리 줄게.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 N이 뭐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잉글리시 또 상관없어요. 동일해. 영국하고 미국 영어 달리 써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미국 쪽에 쓰고 아드레날린은 영국 영어 쪽에 주로 쓰는데 같이 막 혼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N으로 하고 그 다음에 NE는 뭐죠? 노로에피네프린. 자, 이건 다 각성 물질들이에요. 사람을 아주 어텐션, 민감하게 해줘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요런 위치로 요 부분을 요렇게 잘라보면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요렇게 자른 거, 요렇게. 그래서 이쪽을 코텍스라고 그래요. 코텍스. 자, 따라서, 부신 피질.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따라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예, 이렇게 연결해요.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뭘 하느냐 하면 코르티졸을 분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오케이. 자, 빨리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대충 한 서너 부위로 나눠져 있어요, 기능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빨리.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부신 속질, 메둘라.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메둘라. 자, 메둘라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NE가 나오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 안드로젠. 자, 따라서 안드로젠. 이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요. 그 고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부신에서도 나와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안드로젠이 혈류로 타고, 남자, 여자 다 나와요. 안드로젠이 나오는데, 이 안드로젠이 여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여자인 이거 혈류로 타고 들어가서 뭘로 바뀌냐면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요. 다 여자들 알죠? 일단 에스트로겐. 예, 그게 출발 물질이 안드로젠이요. 이게 안드로젠이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요. 여성 호르몬. 예.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장 많이 있는 이 영역이 바로 뭐냐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따라서 코르티코이드. 예. 그게 나와요. 그거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대략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게 일반인이 아는 게 코르티졸이에요. 그래서 코르티졸. 예. 정확한 합술 명칭은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예.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그 명칭이 바로 뭐냐 하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한 게 할 필요 없고 코르티졸. 코르티졸이요. 바로 이 코르티졸이요. 됐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층은 뭐냐면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요. 그 중요해요, 또.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예. 이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는 왜 중요하냐면 나트륨 양이온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콩팥에 관련돼요. 콩팥에서 나트륨 양이온하고 물을 재흡수하게 해줘요. 흡수. 이걸 보존해줘요. 그리고 칼륨을 방출시켜줘요. 자, 연필 놓고 잠깐 이 이름이 자 미네랄은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나트륨하고 칼륨에서 나왔어요. 네, 코르티코이드 종류인데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인데 요거는 오줌하고 관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오줌 양을 어떻게 해주고 물을 해수하고 해주는 양이고 근데 지금 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참 묘하잖아요. 자, 연필 놓고 지금 공부는 진짜 묘미를 자, 썸씽 디퍼런트 패턴 분리 네, 그냥 밋밋하게 공부해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왜 황당하냐 보세요. 콩팥이 있는데 콩팥은 상당히 크잖아요. 콩팥은 우리 전체에서 혈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25%. 예. 브레인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래요. 콩팥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오줌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콩팥에 갖다 붙어 있는데 콩팥이 밑에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노르아드레날린은 알고 보리죠. 신경 시스템이잖아요. 신경 시스템 물질이 나오고 그럼 이거는 뭐죠? 그 안에 있는 생식 시스템이잖아요. 신경 시스템, 생식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코르티졸은 뭐랄까? 작은 물질인데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관계되는 작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오줌에 관계되는 이거야말로 야, 왜 이러지? 이런 느낌 확 들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아하. 이거.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물고기를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진화적으로 초기 단계를 가보면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생물 보면요. 우리는 지금 생식소가 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위에 있어요. 생식소 원래. 발생 때 보면 여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로 동물을 보면 생식소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진화적으로 지금 모자이크, 진화적 화석 흔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신경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망가고 화를 내고 급발진하는. 그래서 급발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통제를 어떻게 하겠어? 계속 도망가야 되잖아. 예, 긴급 사태 항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비하는 브레인이 이어서 시작했다 보면 돼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 이걸 아드레날이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 말로 부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 지금 좀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자, 예. 예. 자, 요거 지우고. 자, 따라서 글리세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까지 연결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약간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 다이나마이트. 자, 다이나마이트하고 TNT하고 어떻게 달라요? 구별 안 되죠. 다이나마이트나 TNT는 비슷하게 보이죠? TNT는 다른 거예요. 따라서 톨루엔. 트리니트로톨리엔을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래요. 그냥 누가 빨리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니트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H3 이렇게 붙는 게, 자, 이 톨루엔. 예, 톨루엔인데, 요거에 니트로기가 3개 붙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니트로기. 그래서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됐죠? 요게 톨루엔이고,
1, 2, 3 니트로기가 붙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3 니트로톨루엔. 이게 TNT요. 다이너마이트하고 다른 겁니다. 상수 다이너마이트는 어디 거죠? 이게 다이너마이트요. 어디 갔나? 요거를 규조토에 집어넣은 게 해갖고 이렇게 양초처럼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양초처럼 했는 게 다이너마이트고 TNT는 달라요. TNT는 이 톨루엔에서 나왔어요. 트리톨루엔. 네. 자, 그건 상식적으로. 글리세롤. 포도당, 포도주. 이 포도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포도주를 납 용기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납 용기에 납 성분이 포도주에 녹아 들어가고 로마의 지배계층이 포도주를 먹을 만한 그 납 용기에 포도주를 담을 만하면 지배계층인데 지배계층들이 납 중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배계층의 멘탈 사이키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과학에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 전체 이야기도 글리세롤, 이 포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따라서 글루코스. 네, 그럼 글루코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먹어야 되는 존재고, 모든 욕망은 먹는다는 시작됐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맥락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합법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 그 시스템이 바로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인 공부를 쭉 또 해보면, 결국은 이제 시상하고, 이쪽에 식욕, 이쪽까지 쭉 들어와서, 그게 먼저 하이웨이를 깔고, 그 후에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이 도표 이름이 적어 놓으세요. Motivation as Action인 거예요. 이 도표 이름이. 우리는 욕망을 느껴서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어지는가가 바로 그게 바로 브레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욕망의 중추가 바로 식욕이라는 거예요. 그 식욕을 가장 간단히 요 그림이요. 내가 이 그림을 만든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깔끔하게 상대 정리가 돼요. 이 그림. 오늘 여러분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브레인 우리가 메인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나 처음 봤을 때 이 그림이 그냥 기본적인 정보 아니냐 했더니 적으면서 이걸 한 10분 이상 한번 적어봤어요. 적으면서 와 대단한 도표예요.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다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도표를 만나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서 온갖 이야기를 한 10페이지를 설명해놔도 읽으면 이러면서 헷갈려. 근데 이 도표를 딱 그려보면 이렇구나. 자,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도표에는 번호를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원본에 번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번호를 적어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 밥을 먹었어. 빵을 먹었어. 술을 먹든 뭘 먹었어. 일단 먹으면 다 돼요. 먹으면 세 가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 어디서? 소장에서 흡수한 거예요. 흡수하면 1차로 어디 가느냐 하면, 1차로 어떻게 되겠어? 먹은 거. 자, 많이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뒤에 그림도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게임은 식사가 공급되는 시기냐, 밥을 안 먹는 시기냐, 이거로 딱 양분을 하셔야 돼요. 식사가 그러니까 밥을 먹는 시기나 안 먹는 시기나 따라서 브레인은 문제 없어.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까지 문제가 없어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계로 되어 있나 하면 단식하는 스테이트냐, 우리는 지금 글쎄 짐승성 해보세요. 먹이가 없잖아. 한 번 잡으면 보통 큰 거 보세요. 큰 뱀들은 뭡니까? 사슴 것도 그냥 다 먹잖아요. 먹고 어디죠? 한 달간 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잡아먹고 일주일씩 가량 있는 거예요. 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이가 하나 먹고 나면 일주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개념 맞죠? 예. 따라서 절식, 식사 두 개 없겠죠. 식사는 아주 간헐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물주 같으면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은 식사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식사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식사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한 달 굶어도 뭐가 안 바뀌느냐 하면 놀랍게도 혈당량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나도 그림 그릴게요. 혈당량이 거기에 수치가 있어요. 그 밑에 늘어지면 이쪽이 멘탈 붕괴가 와요. 발작이 일어나요. 죽어요. 근데 그거 안 일어날 정도로 한 달 굶어도 이게 보존이 돼 있어요. 자, 그걸 첫 번째 지식으로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식사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모든 몸세포가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밥을 먹었을 때 상태는, 이거는 밥 먹든 안 먹든 공급이 돼요.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해보면. 밥 먹든 안 먹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생사에 문제는 없어요. 기분에는 문제가 있지. 예. 그러니까 노사 커피 마시지. 예.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생물학은 생사에 관한 문제잖아. 그래서 기본 설계가 야는 무조건 세이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밥을 먹었다 하면 자, 이게 기본 설계. 야는 항상 문제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나머지 모든 거는 야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는 거예요.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들어오면 식사가 들어올 때만 야들이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쪽 공부가 묘한 게 대충 이해했다는 상태하고 그 묘미를 확 느낄 때하고는 저는 어떤 몇 번 전율을 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아, 내가 겉으로만 봤구나. 겉으로 포도당이 어떻고 영양소가 또 이래 봤구나. 그게 아니구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포도당을 쓸 때는 이 전체 몸세포가 포도당을 쓸 때는 딱 한 때밖에 없어요. 포도당이 넘쳐날 때, 식사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넘쳐날 때는 짐승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은 포도당이 없어요. 어디 혈중이 없다, 약하다 보면 돼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야들한테 허용을 안 해줘요. 자, 야들한테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허용할까 안 할까를 문을 다 잠가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야들한테 들어갈 때 문을 여는 걸 문을 다 닫아놓는 거예요. 평소에. 따라서 평소에 문을 닫아놨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언제 문이 열리느냐? 인슐린이 나올 때. 그런 관점에서 인슐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슐린은 당뇨병의 핵심이긴 하지만은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당뇨병 그 이상으로 생명 전체에서 인슐린이 중요해요. 인슐린은 60쪽의 모든 세포에 문을 열어주는 키예요. 그러면 내가 조물 주고 뜨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열쇠 없어도 되는 시스템 만들면 되잖아. 이게 열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야들은 인슐린하고 무관하게 언제든지 혈당이 있으면 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혈당이 가득 차도 인슐린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따라서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에요. 못 먹어요. 이게 극단적인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인슐린 나와주면 되잖아요. 인슐린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주사 맞는 거예요. 인슐린 주사 맞는 거는 누굴 위해서 맞느냐면 야들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간단해. 알겠어요? 이거 얼마나 신체가. 그래서 인슐린도 안 되면 발가락 잘리고 온갖 동맥경화부터 모든 다 일어나서 있죠. 예, 대사작용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크게 드러나요. 그러면 포도당이 없을 때, 절식하고 있을 때, 야들은 거 뭐 굶어 죽어야 돼? 자, 따라서 굶어 죽어야 돼?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야들 그때 뭘 해야 되죠? 자, 지방산. 됐나요? 대부분 90% 상황에서는, 밥 먹는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대부분을 야들은 지방산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지방산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좋아요. 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 기독합니다. 자, 지금 빨리 오고. 자, 그거 이해했으면, 이거 진짜 지우기 아까운데. 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거 오늘 그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오늘 경기 중에. 자, 이거 다 암기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 이거. 자, 따라서 인슐린. 네. 그래서 인슐린이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가를 내가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줄게요. 이건 일단 다 지우고. 자, 그림. 그림 딱 4개면 딱 끝나요. 그리고 요거하고 그 그림 4개인데 그냥 한꺼번에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쪽에 교과서들이 생리학 교과서들이 국내 나와 있는 게 뭐 얼추 한 10종류가 넘어요. 또 온갖 설명들이 있고 그림이 명쾌하지가 않아. 뭐 대부분 잘 쓴 책도 많은데 딱 한 책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게 나와 있어요. 그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당뇨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박자세원들은 자, 이 그림 하나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당뇨 이야기가 나오면 딱 이걸 제시하면 돼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요 그림을 왜 그려야 되느냐면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당뇨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갖고 우리 기억을 만드는 그 전체하고도 이런 시스템 비슷하구나 하는 금방 알아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4등분을 나눴어요. 자, 네. 정확히 4등분 됐죠? 네. 요 4등분 속에 요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요 2개, 자, 약간 넓혔고, 요 2개 상황하고 요 2개 상황이 달라요. 요 2개는 뭐냐 하면, 지방세포, 요쪽은. 지방세포하고, 또 어디서 해당되느냐 하면, 근육인데, 휴식 중의 근육이요. 자, 따라 휴식 중의 근육. 야, 이게 참 완전히 다르다는 거겠어요. 예. 근육이 운동할 때하고 휴식 중의 근육이 달라요. 운동할 때 근육에는 놀랍게도 키가 없어도 돼요. 포장이 그냥 돌아요. 그래서 운동이 진짜 사이언스가 좀 위대한 거고요. 네. 운동이 진짜 좋다는 게, 이거 다시 한번 적용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세포에 키가 있어야 포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동 중에 근육은 이 칼슘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갖고 키가 없어도, 인슐린이 없어도 포장이 들어가요, 근육에. 네. 그래서 당뇨병이나 모든 데 항상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어 있는 거예요. 휴식 중의 세포는 아니요. 네. 근데 이 휴식 중의 세포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휴식 중 근육입니다. 근육. 세포가 아니고. 근육세포, 근육.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간세포예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항상 나오는 게 근육, 간, 그 다음에 지방세포. 요 3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간세포입니다. 됐어요. 요거 대전주. 요거 2개 간세포. 요거는 지방세포하고 근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근육이 아니고 휴식 중의 근육. 요 2개입니다. 그러면, 자, 기가 막혀요. 자, 이쪽에, 자, 세포막만 한번 그려주세요. 상징적으로. 자, 물론 그 원본 그림은 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본 그림 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박자세식으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대칭의 법칙으로 딱 변형해 놓으면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생체 이중막, 인질 이중막을 4개를 빨리 그려주세요. 자, 예, 됐어요. 이제 이렇게 가면 거의 50%다 끝났어요. 자, 4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첫 번째. 자, 딱 지방세포. 휴식적인 근육세포. 농땡이 치고 있는 근육세포예요. 예. 자, 그 다음 대상은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이쪽에 그 영향하게 대상은 뭐냐면 딱 지방세포, 근육, 간. 이 3가지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체예요. 그러면 지방하고 근육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여기다 이제 이온 채널이 있어요. 자, 요 이온 채널은 이렇게 있어요. 요게 바로 인슐린 채널이요.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채널이 없는 거는 일단 없는 거는 브레인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인 무사 통과요. 예, 포장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은 모든 세포의 문을 여는 키고, 그러면 여는 대문이 있고, 그러면 자, 인슐린이 안 들어왔어요. 지방세포하고 근육에 인슐린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볼게요. 그런데 이쪽에, 이 안에, 자, 그런데 자, 밥을 먹었어. 막 맛있게 식사했어. 그럼 뭐가 됐죠? 포도당. 포도당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포도당. 포도당 들어와 있어. 밥 먹었어. 밥을 먹었어. 포도당 들어왔어. 자, 요거는 모세혈관을 보시면 돼요. 요거는 세포 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진짜 그림의 떡이라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에 들어오려면 대문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문 말고, 좀 복잡합니다. 포당이 전달해주는 포당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있기는 있어요. 어디에 있나 하면, 이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일 거예요. 어디 대기하고 있나 하면, 여기에, 여기 밑에 잠자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로 야들이, 이 색깔이 좀 그렇네. 자, 그럼 읽어볼게요. 5분 대기조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 채널들이. 기가 막힌 개념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2년 전에 시냅스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했잖아. 엠메틸 디아스파르트, 암파체널, 트래피킹 이야기예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쪽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건 소용없어요. 막이 여기 박혀줘야 돼요, 야들이. 대문이 여기 박혀줘야 돼요. 뭐가 없죠?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 자, 인슐린이 없을 때 바로 요 그림입니다. 네. 아무리 먹어도 세포는 소화 못해요. 피에 포당이 넘쳐나도 하루 쓸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포당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온갖 곳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 조금 지나면 인슐린이 들어오잖아요. 그 인슐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빨리. 자, 인슐린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상황입니다. 인슐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바로 인슐린 리셉터예요. 요게 이름이 인슐린 수용체예요. 인슐린 R, 리셉터 수용체. 알죠? 인슐린 수용체인데, 여기에 덩그라니 인슐린이 갖다 붙은 거예요. 자, 인슐린이 갖다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베시클, 소포체에 대기하고 있던 뭐냐 하면, 포당 전달하는 대문이요. 이 대문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GLU-T, 트랜스포터,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넘버 4요. 요 이름입니다, 요거. 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요거에서 닿는 작용에 의해 갖고, 야들이, 이게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작용을 해주면, 야가 세포 막으로 올라가요. 엑소시스터죠? 네. 야가 위로 올라가서, 야가 이렇게 올라가져요. 얼마 만에? 대략 3에서 4분 만에. 분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갖다 붙으면 요게 막이 올라가서 막하고 합체되면서 뭐죠? 다 우리 많이 배웠죠? 요렇게 삽입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삽입되면 어떻게 되죠? 드디어 이 문을 타고 포당이 늘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도표요. 자, 근데 간세포에서는 요거는 뭐죠? 지방세포하고 근육, 쉬고 있는 근육. 예. 근데 지방세포는, 간세포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처음부터. 간세포는 뭐냐면, 자, 요, 원래 인슐린 리셉터도 있어요. 모든 세포에 인슐린 리셉터 있으니까네. 브레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식사를 하면, 포당이 막 쌓여요. 혈액에 포당이 막 쌓여요. 네, 좋아요. 포당이 쌓이면, 자,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쪽에서는 삽입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쪽에는 막에 대문이 있어요. 원래 대문이 있어요.
자, 이 대문 이름이 뭐냐면 GLU-T2입니다. 이쪽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뒤에 GLU-T2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니까, 자, 이거 굉장히 묘합니다. 그러면 야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일단 들어와요. 근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하고 나면 인슐린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식사하고는 포단이 넘쳐나니까네. 그러면 자, 여기 인슐린이 갖다 붙었어요. 식사할 때 나오니까네. 인슐린이 갖다 붙었어요. 갖다 붙으면, 자, 이거 굉장히 묘해요. 자, 여기 들어왔어요. 포당이 들어왔어요. 자, 연필 놓고. 요가지 가장 묘한 과정이에요. 자, 포당이 들어왔으면, 자, 간세포에서는 핵심 뭐예요? 포당이 넘쳐나면 무제한적으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얼마 저장됐죠, 보통? 100g 저장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100g 저장해야 돼요. 그럼 계속 저장하려면, 이게 계속 들어오면, 지금 초기 상태는 여기 고농도죠, 포당이. 그러면 계속 들어오면 여기도 농도가 많아지죠. 그럼 농도가 비슷해지면, 이거는 확산해가 들어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쪽에 고농도가 돼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고농도로 안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걸 다른 걸로 바꿔야 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핵심 뭐냐면 야들 계속 창고에 저장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그 과정이 가장 핵심이야. 야들을, 이 포장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을 하는 거여서. 조금 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 포장이 뭘로 바뀌어주느냐 하면 글루코스가 뭘로 바뀌어주느냐 하면 바로 G6P 포도당 6인산, 따라서 포도당 6인산. 포도당에다가 인산을, 그렇게 이 포도당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 포도당에 인산기가 하나 붙는 거야. 포도당 인산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하고 달라요. 그러면 포도당이 뭘로 일로 바뀌니까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계속 줄어들죠.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약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짜로 되느냐? 공짜가 아니고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흔히 알았지 뭐죠? ATP가 ADP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자, 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과정에 그럼 인슐린이 왜 필요하냐면 요 과정에 이것도 요렇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이 갖다 붙어야 이게 시그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그널 캐스케이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그널 도미노 현상이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요 과정이 돼갖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제한으로 잴 수 있잖아요. 이제 이해했죠? 다시 한 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포당이 그대로 있으면 여거에 포당 100개, 한참 전에 여거 100개가 여거 50개, 여거 50개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되면 여거 70개, 여거 30개 되면 여거 고농도가 되잖아. 그럼 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를 다른 걸 바꿔야 되잖아. 간단히. 다른 분자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요건 나중에 인산기 띠내고 접착하면 뭐가 되죠? 글루코겐이 될 수 있잖아.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인슐린이 왜 필요한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인슐린. 식사하면 인슐린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인슐린 갖다 붙을 확률이 높은 거야. 됐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절식. 자, 밥을 안 먹고 동물이 대부분 있는 사람이 절식하고 있는데 뭐예요?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거요. 자,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먹잇감 일주일 사냥 못했어. 굶어 죽게 돼서 이럴 때 간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 답을 알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이 저장이 됐잖아.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글루코겐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자, 일단 적어놓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아주 명확해요.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절식 시는 인슐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쇠포로 보낼 것도 없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쪽에 문들이 있어요. GLU2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문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절식 때는 자, 연필 놓고
자, 잠깐 빨리 따라오세요. 이쪽이 무슨 세포요? 간세포잖아요. 그러면 절식 때는 뭐가 돼서 간에서 뭘 해야 돼요? 포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장된 글루코겐을 분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글루코겐에서 뭐가 된다? 글루코스. 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미노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뭘 바꿔주느냐면 글루코스로 바꿔줘요. 이 과정을 당신생이라 그래요. 글루코스 네오신세스라 그래요. 이걸 당을 새롭게 만든다. 이게 저 생각지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당신생.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말은, 자, 인플 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당신생이란 말은, 생각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당을 만드는데, 글루코스를 만드는데, 원료가 그 포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료가 바로 뭐냐, 아미노산이나 다른 거예요. 뭐 지방산 아주 여러 가지, 주로 아미노산을 갖고 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다 뭐가 생겼죠? 당이 이 안에 뭐죠?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간세포 안에서. 네. 간세포 생기면 야들이 이렇게 방출되는 거예요. 혈액으로 방출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네 가지 상태예요. 예. 이거 밋밋한 그림 같지만 보면 볼수록 묘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세포에 문이 없어갖고 인슐린이 없으면 문이 안 열려갖고 세포가 굶는다는 이야기 흔히 들었죠. 요게 두 그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나와주면 문이 삽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대기하고 있던 문이 삽입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지방세포하고 휴식 중에 있는 그 근육세포요. 그때 자, 운동 중에 있는 근육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목.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예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인슐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는 포당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간세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왜 인슐린이 필요하냐 하면 간세포에서 인슐린이 갖다 붙으면 요거에서 계속 축적시켜주는 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포당을, 포당 유기산으로 바꿔주면서 농도를 계속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에 있던 포당이 간세포로 계속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됐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갔고, 그러면 요쪽 간단히 적어줄게요. 자꾸 이제 인슐린 이야기 나왔는데,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거로 적어주면 되겠다. 요걸 하나 간단히 정리할게요. 어디서 나오죠? 인슐린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다면, 예. 요거 이제 간이 이렇게 있고, 요거에, 요 넘어가면 12지장이 있고, 요거에 뭐가 있냐면, 자, 간단히 그려주면 그냥, 요거에 있는 게 췌장이요. 판크레이커. 네, 췌장인데, 췌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 기억날 거예요. 랑겔 한스섬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있는 조직을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빨리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셀들이, 가운데 이렇게 쭉 많은 부분의 셀이 있고, 또한 이 외곽에 셀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이쪽에 많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베타세포예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네. 이쪽이 알파세포. 알파셀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안에 조금 덤성덤성이 무슨 세포가 있냐 하면 D셀이 있어요.
T셀이, 자, 지난 시간에 하나 세포 그 이야기 담백히, 소마토 스타딘, 예. 성장 억제, 소마토 스타틴. 예, 성장 억제. 성장 억제 호르몬 나와요. 예. B셀이 맞죠? 네, 글루카겐. 자, 그래서 글루카겐. 여기 효소입니다. 예. 글루코겐은 다당류고, 헷갈리면 안 돼. 이름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최상위. 자. 예. 요거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할게요. 이거 진짜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해놔놓으면 응용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번호를 붙이면, 자, 밥을 먹었어. 항상 느껴요, 이게. 자, 이쪽은 글루코스고 이쪽은 지방산이에요. 밥을 딱 먹으면 글루코스가 확 혈당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 1번 하면 브레인에 계속 쓰는 거 쓰고, 그 다음에 2번. 2번 나오면 뭐냐 하면, 브레인에 사실은 이거 크게 관계없잖아요. 브레인은 항상 혈당을 유지를 해줘요. 브레인을 위해 갖고. 자, 혈당을 왜 유지해 주는가? 그 정답 이야기해 줄게요. 브레인을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수치가 확 떨어지면 이쪽 발작이 일어나요. 야, 죽어요. 못 살아요. 혈당이 떨어지면. 그래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 이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려줄게요. 네. 이쪽에 합시다. 네. 좀 시간입니다. 자, 요거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뭐냐면, 혈당이, 자, 이게 10, 같은 비율은 아닌데, 만약 20, 일단 비선명으로 그릴게요. 40. 이 다리가 뭐냐면, 글루코스. 산화된 글루코스의 그람, 자, 그람입니다. 정확하게. 그람당 아워. 시간당 그람 소비량이요. 이건 좀 대단해요. 이거 한번 감을 잡아요. 자, 이쪽 X축은 뭐냐면, 시간인데, 시간 8시간, 16시간, 24시간, 하루죠. 그 다음에 조금 하고, 이틀, 그 다음에 8일, 16일, 자, 40일. 단식 40일 하잖아요, 사실은. 주로 40일 정도가 돼. 네, 단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전체 과정에서 이 포도당 에너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식사해갖고 포도당이 어떤 식으로 서이나 하면요. 식사 포도당은 급격히 40g에서, 시간당 40g에서 급격히 고갈돼요. 대충 밥 먹고 나서 얼마? 4시간 후면 뺑 바닥이에요. 이게 바로 글루코스예요. 우리가 식사 글루코스예요. 그러니까 4시간마다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루코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도표 참 아주 명확한 부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에너지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까지는 시간입니다. 요 다리는 데이요. 그건 믿고. 자, 4시간 이 물에부터 바톤 터치를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잘 들었어요? 4시간 그 전부터 시작돼요. 바로 글루코겐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글루코겐이 분해돼갖고, 간하고 근육에 저장된 글루코겐이 대략 맥시멈 하루 정도를 버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글루코겐이에요. 간에서 주로 간입니다. 주로 간에 저장된 게 몇 그램? 포당이 몇 그램? 100g 꼭 기억하세요. 100g. 자, 그 다음에, 진짜. 우리 브레인이 하루에 포당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주로 포당을 쓰잖아. 예. 그 다음에 간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브레인을 위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브레인이 얼마나 하면 150g 써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가서 그걸 누가 좀 사갖고 견본을 다 담아갖고 있어. 포당 150g 요 컵에 하나 담아가고 있어요.
그래,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실전적 공부야. 좀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너무 사람들이 에너지를 쓴다, 막연한 말 하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또 오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고 포장 한번 찾아봤더니 가루를 막 팔아요. 중국에는 그냥 슈퍼마켓에서 판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갖고 그게 뭐 식재료로 굉장히 좋다 그러네. 포장 한번 했고 요리 좀 해봐봐요. 하얀 가루인데, 20kg짜리 하나가 13,000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냥 밀가루 값이야. 거기 보니까네. 맞는지. 하여튼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얀 가루요. 따라서 하얀 가루.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장 맨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다 닌겔에 맞는다 이렇게 조금 개념이 안 닿아요. 근데 실제로 밀가루처럼 포장 가루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만져보고, 맛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 탁탁. 그래, 이걸 탁 열어갖고 그냥 탁탁탁 털어여면 이게 팍팍팍 이게 되나? 이게 실증적 공부예요.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하루 쓰는 포도당 얼마? 네, 평생 기억했어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야 물질적 존재로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간은 얼마? 100g. 근육은 얼마? 200g. 그래서 간 100g, 근육 200g인데 더 근육이 이제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요 좀 면밀한데 근육에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운동할 때 쓰긴 하는데 간은 거의 전적으로 브레인 저장용입니다. 브레인 사용 창고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일정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루코겐,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하루 정도, 밥 하루 안 먹어도 되고 정신이 뭐 혼전하는 사람 있나? 아니잖아요. 더 생생해지잖아. 단식 해보잖아, 단식. 그럼 하루 이틀 안 먹을수록 또 어떻게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 혈당이 항상 조절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사실 이쪽 공부는요, 내가, 대충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상당히 얻는 게 많아요, 이쪽은. 예. 대충 하는 지식하고 이건 좀 달라요, 이쪽은.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글루코겐이 분해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다? 주로 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달 단식에도 안 죽잖아.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혈당이 완전 왕창 떨어지면 안 돼요. 혈당이 어떻게, 한 달 단식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혈당이 4시간부터 그 시스템이 동작해요. 쭉 올라가지고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10까지 가갖고 완전히 안 떨어져요. 이렇게 돼, 이렇게. 세상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누가? 이게 바로 시스템이 뭐냐 하면, 당신생이에요. 자, 딱 당신생. 네. 안 죽어요. 몰골은 형편없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까요? 네. 당신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어디에 있어요? 근육에 있잖아요. 근육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한 달 굶으면 몰골은 형편없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으려면, 보세요. 야가 이렇게 되면 죽어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 공부하면서 섬찟해요. 이쪽은. 예, 안 죽어요. 당신생이 결국은 단백질조차도, 자, 그게 그 과정이 되죠? 예. 예, 요 왔던 게, 자, 보세요. 이 그림 기가 막혀요. 팻이든 아미노산이든 다 뭐죠?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럼 지방이 분해되면 글리세롤 있죠? 야는 무지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인 여부는 일로 바뀐 거. 지방이든 아미노산이든 일로 바뀌잖아요. 야는 계속 글리세롤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글리세롤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TNT, 다이너마이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이야기 아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글리세롤이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야가 글루코스가 되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는 단백질 분해하면 다시 일로 가요. 그러면 글리세롤이 돼요. 그럼 일로 가요. 그럼 누가 살아남죠? 브레인이. 따라서 브레인이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브레인은 왕이에요, 왕. 무조건 오면 자기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넘쳐나면, 야, 몸에 좀 보내줘. 그럼 보내주는데 문은 누가 열세요? 인슐린 팍팍 분비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문에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더 먹어. 더 먹잖아, 다들. 네. 더 먹으면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 간에 싸. 간에 하루에 얼마? 100g. 네. 그 다음에 근육에 200g. 자, 그거는, 잘 들었어요. 100g, 200g, 그 이름이 뭐죠? 글루코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g, 200g 하루용이요. 따라서 그게 뭐냐면 단기 저장. 그래서 간에는 단기 저장이요. 그 다음에 다 어디 갔냐면 따랐어요. 삼겹살. 아랫배. 네, 중년 남성들, 중년 여성들.
이 지독한 이 전쟁. 따라서 이 지독한 전쟁. 야, 진짜 이 공부 어려요. 내가 좀 다리가 그래갖고 좀 몸이 그래갖고 한 며칠 못 뛰었어요. 아, 금방. 우리 선생님 알죠? 일주일 안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마라톤 풀코스 4시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일주일 안 뛰면 표시나죠? 한 달 안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선생님 알죠? 어디 표시나요? 이거 뭐죠? 따라 지방덩어리. 따라 장기저장. 네. 이걸 꾸며서. 이쪽 전체 이야기는 따라서 간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이 세 게임이요. 이 세 게임인데, 다시 정리해주면, 간은, 간단히 이제 단순하시게 간은 전적으로 브레인의 보급 창고예요. 브레인의 혈당 보급 창고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지방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방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지방은 전체로 뭐죠? 지방 분해한 뭐가 나오죠? 지방산. 지방산이 뭐죠? 네, 모든 바디가 먹는 거. 다시 모든 바디가 먹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 이게 몇 가지 계층이 있어요.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몸이 움직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건 전체 몸 에너지, 포당, 그 다음에 지방산. 여기 가장 검은 지수예요. 90%가 그래 동작해요. 요게 밥을 안 먹을 때, 우리 밥 안 먹는 시간이 90%잖아요. 밥을 안 먹을 때 동작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지방산이고, 이거는 포당이. 그래, 밥을 먹든 안 먹든 야는 포당이 됐어요? 왜? 야들은 물이 필요 없어. 키가 필요 없잖아. 포당 언제 들어가요? 언제든지 들어가요. 그리고 포당밖에 안 먹어요. 조금 더 포당하고, 또 케톤체. 조금 그렇습니다. 케톤체하고, 케톤산, 케톤산. 아세톤. 무슨 끝에 톤 붙는 산이 케톤산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아세톤이요. 제1형 당뇨병에 심해지면 딱 나타나는 게 케톤산증. 그래서 케톤산증. 케톤산증이 뭔지 알아요? 이야기하는데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요. 세상에. 네. 브레인이 마지막에 포당이 계속하다가 고갈되면 안 되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케톤산을 써요. 그 다음에 제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 구분하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제1형 당뇨병이 아주 심하게 되면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요. 케톤산을 쓰는 거예요. 케톤산은 어디서 나오냐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지방산이, 지방산 16개. 하나 적은 걸 걔 어디 가버렸어? 여기 아까 적어놨잖아. 갈로하고 16 적어놨잖아요. 16개 다 토막내는 거예요. 그 토막내면 64개의 전자가 나와요. T-셀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게 전자가 2개 올라가잖아. 이거는 지방산을 분해하면 64개가 나와요. 전자가.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칼로리가 배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방산 베타산화. 그 과정을 지방산 베타산화라고 하고, 지방산 베타산화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 케톤체가 생기고, 케톤산이 생기고, 그게 입으로 나와요. 아세톤으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 진짜 내가 보고 확 눈이 떠인 게 뭐냐 하면, 혈당이, 그러니까 40일 굶어도 왕창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왕창 안 떨어지기 위해서 40일 굶었으면 포당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깡그리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도, 그러니까 뭐 백가죽이 종이작처럼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쓴 거예요. 장기자장 다 썼어요. 그럼 그다음 뭘 하겠어요? 뭐 하냐면, 추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집 허물어갖고 집 기둥 떼야 되잖아.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추우면, 뗄 열모가 없으면 뭘 해야 되죠? 집 분해해야 되잖아. 그 집이 뭐죠? 근육이잖아. 우리 집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육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육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나오죠. 단백질이잖아요. 아미노산이 뭘로 바뀌죠? 포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아미노산이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포당으로 바뀌잖아요. 이 도표가 만능이요. 그래 놔놓고 보니까. 다 답은 여기 있어요.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이거 하나 안 따져본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봤는데 이 도표가 바디 에너지하고 브레인 에너지를 구분하면서 마지막에 아미노산을 갖고 포당을 만드는 그 과정. 자, 따라서 당신생. 이게 일어나요. 네. 이게 일어나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방 장기 고갈 다 돼버렸고, 포당, 뭐 입에 풀칠한 지 뭐 한 달 넘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방, 근육을 분해해요. 그래서 앙상한 뼈가 남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도. 네. 혈당이 유지되니까. 그 뭐 최후의 보루가 이건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이 혈당이 있어요. 근데 수치가 정확히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요. 쇼크사예요. 죽어요. 그때 모든 시스템은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야들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전체 시스템에서 야들은 그러니까 인슐린 대문이 필요 없어. 인슐린 키가 없어도 돼. 따라서 인슐린 키가 없어도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인슐린 키가 없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무조건 하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자, 문을 잠가놨어. 다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그럼 문이 언제 열리느냐? 인슐린이 나왔을 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인슐린이 나오는가?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다 정리됐죠, 이제. 요 몇 가지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게 핵심이에요. 대충 생각하면 또 헷갈려요. 네. 그러면 이 에너지 관점에서 이 동물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초기에 했던 이야기 중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녹말로 저장하지 않고 우리는 글루코겐을 저장하고 이걸 또 이해해야 돼요. 같은 다당류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예,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건 뭐냐면 그러면 아예 세포 속에 글루코스 그냥 단당류로 갖고 있지 뭐 굳이 분해했다가 결합했다고 에너지 많이 드는데 왜 그래 하느냐? 왜 그래 한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삼투압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등장액을 만들어줘야 됐다면 닌겔 이만큼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포도당 가루를 꼭 사보라 그러는 거. 그거 털어오면 되는데 왜 병원에 갖고 누워갖고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맞느냐? 삼투압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등장액을 만들어줘갖고 천천히 엮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루를 그냥 고농약으로 세포 속에 포도당이 고농약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당 분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아보가도 생화학 법칙은 전부 다 분자 개수에 비례하잖아요. 분자가 개수가 많아지면 고장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세균이 여러분들 왜 설탕 쳐놓고 소금 쳐놓으면 왜 세균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거 기본이잖아. 세균이 다 뱉어져 죽어요. 설탕물하고 소금물에는 오래도 박테리아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찌란 물질이잖아. 분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세균들은 보통 물이잖아요. 물이 찌란 물에 가면 자기 물이 뺏기잖아요. 아니. 반대. 네, 터져요. 네. 위축돼요. 맞아, 위축돼. 빠져 죽어요. 정확히 뭐냐 하면, 머리까지 추어탕. 추어탕 뭔지 알죠? 예, 네, 소금에 미꾸라지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뻣뻣해지잖아요. 왜 그럴까? 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잖아요. 네, 그 원리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왜 포도당 그냥 분자로 안 하고, 그걸 폴리마로 만들어갖고, 다당류로 만들어갖고 저장하느냐 하면, 가루 그대로 분자 개수가 많아지는 글루코스 분자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고장액이 돼요. 예. 그러면 물이 들어와갖고 세포가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덩거리로 만들면 덩거리가 하나의 분자예요. 예. 그러면 삼투압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됐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요게 당신생. 예. 아미노산에서 글루코스가 생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더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 탄수화물 이게 드셔보세요. 빨리 여기 아미노산 글루코스의 턴오버라는 게 있어요. 글루코스 분자잖아요. 그럼 생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다시 만들고 쓰고 만들고 하는 횟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생체 전체에서는 이거 기억하면 중요합니다. 250g, 예, 250g per day쯤 돼요. 예, 하루에 250g 필요해요. 예.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필요하냐면 다당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어줄게요. 글루코스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은 150g이에요. 하루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필수 아미노산. 생체가 합성 못하는 이 아미노산은 이 턴오버가 얼마냐 하면 150g인데 실제로는 하루에 얼마 먹어주면 되느냐면요. 35g이에요. 자, 이거 상식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공공기관에 가면 간호 전문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항상 그렇게 가면 이야기하죠. 우리 연구소도 가면, 박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단백질, 고기 요 정도로 드셔야 됩니다.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식품 생리학 하는 사람 다 그런 이야기 다 해요. 요게 대략 35g 단백질, 고기. 순수한 고기 350g 먹어줘야 돼요. 그거 단백질 필수양이에요. 그럼 지방은
지방은, 이건, 이런 개념은 좀 달라요. 지방은 다른 데서 많이 나도 특별히 거의 안 먹어줘도 돼요. 그쪽에 식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기억했어요. 요 양이 참 기가 막히게, 요 150g 요 양이 바로 뭐냐면, 우리 브레인이 하루 필요한 양이에요. 브레인이, 예, 포도당 가루 150g. 그거 누가 하나 들고 왔으면 좋겠어. 딱 150g. 거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참, 이거야말로 핵심적인 지식들이요. 난 막연하게 얘기하기 딱 싫어. 뭐 과학을 하면, 이 물질로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요. 그거 갖고, 이 하루에 150g 갖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온갖 뭐 좋아하고, 온갖 잡탕이 여기서 다 일어나잖아. 그거 조금 한 3시간 정도 떨어지면, 완전히 이 시스템 동작하는 거 봤죠? 그거 떨어졌을 때, 집중력 떨어지고 야는 나지. 예. 그래. 자, 지금 큰 덩어리 큰 덩어리 몇 개 남았는데. 자, 그 다음 요거를 조금 더 링크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그 다음 단계, 지금 다 시상하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링크가 바로 뭐냐면 편도체예요. 예, 편도체에 딱 들어가 보면 다시 야들하고 링크 된다고 알면서, 아, 공부가 다시 밑에서 올라와야 되겠구나. 이 식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는. 예. 그래요. 야. 자, 그러면, 이런 거 지어야 되나?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이제 요거 묘합니다. 요거 암기하세요. 기본이요. 자, 이거 지우기 아까면 돼. 그래. 이제 확실히 됐죠? 요거. 예, 지방세포,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지방세포,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슐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슐린이 있어야만이 대기하고 있던 게 올라간다. 이 과정을 뭐라 하죠? 따라 트래피킹. 예, 이거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 올라가서 삽입되면 그 다음 들어오는 거. 요거는 또 묘명이 요거 있으면 뭐죠? 이 농도 변화를 계속 유지해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계속 포당 유기산으로 계속 바뀌어주면 요 과정에서 인슐린이 동작하는 거예요. 달라요, 이 동작 메커니즘이. 예. 그 다음에 절식할 때는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분해돼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저장고, 단기 저장에서 분해돼가 나오고, 지방 다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한 달 굶으면 아미노산이 분해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가죠? 브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식을 이제 바탕으로 요즘 이제 내과학도 자율신경, 장에 관한 좋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 책이 지금 장의 브레인, 그러니까 립들 브레인 이론 이야기하면서 브레인 창자 쪽에, 근데 작년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척수에 있는 뉴런보다 그 같은 수의 뉴런이, 그 동급의 뉴런이 이 장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요. 창자에. 그래서, 겉더 브레인, 장 브레인이라 했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굉장히 큰 분야인데, 그 분야 이야기는 바로 요걸 바탕으로 시작 올라가야 돼요. 자, 집중하시고. 자, 그림 하나만 그리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항상 내가 박자세 프레임 그림 중에 하나요. 몇 번 하는데,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보세요. 보면, 편도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편도체가 도대체 뭘 하는가.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림은. 자, 센소리 입력이 들어와요. 편도체 공부는 항상 요걸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편도체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센소리 입력이, 자, 하나하나 단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센소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루는 센소리 입력은 공포 입력이요. 이 공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네. That is very 작품. 네, 그럼. 자, 공포에서부터 자유. 공포. 예.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벤에서 그 난로가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미국 모든 사람한테 했던 그 유명한 강연이, 예. 국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 백성으로 하여금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예.
근데 브레인 공부에서 공포라는 게 이게 보통 뭐 절곱 이런 거 다릅니다. 공포라는 건 가장 근본적인 그 정서입니다. 예, 공포 자극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공포가 들어오면 스레턴트 스티뮬러스가 들어오면 먼저 뭐죠? 터치. 자,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스트. 그 다음에 오디토리. 그 다음에 비전. 시각, 청각. 네. 자, 뭐 하나 감각이 빠졌죠? 후각이 빠졌어요. 후각은 왜 빠졌는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니 좀 공포는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촉각으로 올 수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오면, 자, 반드시 처음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감각이 오면, 감각이 대뇌 피질로 전달해 주는 것이, 예.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살라머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서, 자, 반복 학습을 하세요. 바로 살라머스에서 중계를 해줘요. 이번 그림에서 살라머스 했다 그리라 그랬죠? 그 테스트 하는 사람들. 예, 살라머스 그리면. 자, 그 다음에 살라머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곧장 아미그달라로 가요. 이건 빨간으로 적었어요. 아미그달라는 편도체로 가요. 아미그달라를 가면 굉장히 간단한 묻어요. 아미그달라를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쫙 방출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생리학에서 또 많이 달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이패스라고 해요. 하이패스.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속하게 하이패스가 일어나는 반응이 한 4개 정도 돼요. 자, 이건 내가 아주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이 하이패스의 4개의 반응이 자, 일어나는 부위가 자, 일단 빨리 그려놓고 하이패스. 이건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공포 반응, 신속을 요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파라벤트리칼 누클레어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파라벤트리칼 누클레어스에서 이 시그널 나가서 어디 가느냐 하면 피추테리, 그래서 이쪽 동작은 바로 뭐냐면 HPA. 이걸 뭐라 하냐면 호르모닉 리스판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죠, 일단. 깜짝 놀라 스트레스를 받죠.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 레트럴 하이포살라머스입니다. 그 하이포살라머스 그만큼 중요해요. 하이포살라머스가 뭐, 감정의 행동 표출, 따라서 감정의 행동 표출. 그걸 총지휘하는 데가 아미그달라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냐면, 심패틱,
자, 심패시는 교감신경이잖아. 교감신경이니까 뭐죠? 두려우면, 예, 혈압이 높아지고, 땀이 나고, 손에 땀이 지어지고, 눈동자 동공이 확장되고, 전부 다 교감신경이잖아. 교감신경의 동작이 다 일어나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많은 동작들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크레니얼 러브. 크레니얼 러브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얼굴 표정이 공포에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요. 페이셜 익스프레션 오버 공포, FEAR. 공포에 대한 표정이 나.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다양한 표정이 나, 공포에 대해서. 막 겁에 질리잖아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스트레이텀. 선조체를, 운동을 출력해요. 뭐냐면, 스켈레탈 액션이 일어나요. 골격근이 움직여요.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 반응입니다. 이것도 더 복잡하게 사실 이것도 뭐냐면, 페리 아그닥털 그레이. 그래서 뭐냐면 동결 반응이다. 꼭 막 얼어붙잖아. 이게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해. 뭐, 겁에 질린 거 뭐, 흔히 있는 일이 아니냐. 자, 연필 놓고. 공부를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밋밋하게 보이는 정보에서 그거에 아주 우르하게 우러나오는 그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이에요, 공부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이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템플 그랜틴 그림으로 있는데 나는 그림으로 세상을 본다. 그 책 보세요. 상당히 대단한 책이에요. 자폐증 그 사람이 일대기인데 다 큰 사람이 그 속에 이야기 가장 많이 난 단어가 뭐냐면 공포예요. 그 자기가 어른이 돼갖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정서는 공포예요. 그리고 동물의 가장 중요한 정서도 공포예요. 공포예요. 나 우리 집에 개 노상 이야기 하지만은 아직도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개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이 반응이 멈칫멈칫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공포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직된, 그러니까 감각이 종속됐다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이어서 나온 이야기야. 동물은 감각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자극이 오면, 공포 반응이 오면 이런 반응이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이 자동, 이렇게 경직된, 감각이 종속된 데서 독립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해마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두 번째 시스템. 자, 너무, 그렇게 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동시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몇 시간 후에 그런 거 아닙니다. 미리세컨드도 차이 나요. 요게 먼저, 이게 실제로 25미리세컨드가 그래요. 요게 먼저 가고, 조금 이따 곧장 이게 와요. 요 시스템이 어디로 왔냐면, 살라모스에서 어디로 와요. 이게 진짜 중요해서 내가 이거 다시 그리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이 파란 시스템. 수십 미리세컨드 뒤에 다시 처리해요. 어쨌든 피하고, 뱀인자고 피했는데 딱 보니 새끼다. 높다.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몇 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어서, 살라모스에서 기가 막히게 DNA 피질로 올려버려줘요. 이건 이제 DNA 피질이 없잖아요. 전부 다 뭐죠? 하이퍼살라모스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DNA 피질로 쫙 올려보내줘요. 이 그림 굉장히 인투이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꼭 여러분들 반복해서 습득해보는 거예요. 이 파란 라인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개념이 1차 피질. 감각 1차 피질이요. 그 다음에 2차 피질, 연합 피질이죠. 시각, 청각, 체감각 각각 연합 피질이 있죠. 2차 피질까지요. 자, 여기 핫 이슈는 뭐냐면 3차 피질이 있는 거예요. 멀티 센서럴 어시시션까지 가는 거예요. 이 3차 피질로 되는 감각 피질입니다. 연합 피질로. 자, 3차 피질, 그래서 첫 번째 다이그램 다 암기했죠, 여러분들?
내 책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갖고, 시각 쭉쭉 해갖고, 워킹 메모리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있죠. 3차, 이게 바로 멀티 센서리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어요. 3차에서 들어가요. 기억나나요? 해마로 가잖아요. 또 해마로 가고, 또 프리프론탈 일부로 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 이 물결이, 자, 잘 따라오세요. 이 물결이 어디로 가주느냐 하면, 전전두엽 중에서도 이쪽 그림에서 이쪽 감정이잖아요. 자, 감정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OFC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네. 자, 내가 아까 이 그림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까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30도 있는 이 각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자, 조금만 따라서 여기 눈동자 여기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눈동자 있는 여 밑에 이 영역이 오비토 프론탈이요. 그럼 자, 여러분들 느낌하고 자, 박자세운 한번 이야기해요. 느낌하고 감정이 어떻게 달라요? 이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느낌은 뭐냐 하면 의식화된 감정이에요. 적었어요. 그대로. 느낌은 의식화된 감정을 느끼면 의식의 레벨까지 올라온 감정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자, 의식이란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느낌이 굉장히 대뇌 프로세서가 굉장히 커져갖고 이게 브레인 전체 덜불처럼 퍼져갖고 느낌 영역까지 올라오는 의식화된 감정. 자, 앞으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자에서는. 느낌이 뭐냐? 의식 상태예요. 감정이 의식화된 상태를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 느낌의 핵심 센터가 OFC예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미디알 MFC 요것도 돼요. 근데 요게 더 핵심입니다. 이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뭔 정보죠? 느낌에 관한 정보잖아요. 공포가 아니라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느낌은 벌써 좀 우리가 느긋해질 수가 있잖아. 이 인지. 이어서부터 인지 시스템이에요. 정석이는 한데 느낌은 벌써 인지 영역으로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지 영역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서 있는데 자, 브레인에서 아주 간단해요. 여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인지 영역이라 하기 힘들어요. 인지 영역은 뉴로사이언스 인지 영역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지금 오늘 강의가 대표적인 게 이거 뭐죠? 딸 시상하부. 여기서 이제 음식, 식욕에 대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욕, 식욕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상하부를 감싸고 있는 이 영역들을 뭐냐 하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요. 변연계라고 해요. 그 변연계에 있는 시스템이 바로 해마, 편도, ACC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까지는 아직도 감정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게 느낌으로 바뀌려면 이 정보들이 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여기로 와줘야 돼요. 요거 오면 그 대표적인 게 OFC예요. 요거 오면 이제 드디어 감정이 느낌 영역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감정이 인지적 작용 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OFC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세요. OFC에서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물결이 다시 이제 편도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진짜 요거는 양방이 하살 버려주세요. 편도가 도대체 뭔가 하는 점들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뉴로사이언스 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편도가 단순한 공포 반응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가고 인지 시스템 전체를 동작하고 느낌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에 여기 한 시스템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이 모든 맥락을 다 기억하는 히포캄퍼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히포캄퍼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히포캄퍼스하고 야가 당연히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히포캄퍼스하고 요 그림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브레인을 여러분 좀 더 깊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오고 히포캄퍼스에서 아미그달라는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돼요. 전체 브레인 프로세스에서 이 아미그달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파란색 물결이 그대로 자, 다시 거의 몇 초 상간으로 다시 내려와요. 어디로? 아미그달라에서 다시 나와요. 그대로 다 갑니다.
요게 다 그러면 묘미요. 이렇게 다 가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를, 요 까만 선을 코그니티브 이전 단계라 그래서 프리코그니티브. 인지 이전 단계. 예. 무의식적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적극적 반응을 빨리 이거 피해야 돼. 살아야 돼, 일단.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위로 올라가 대뇌 피질 해갖고 해마도 관련되고 이제 맥락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맥락을 안다. 이게 새끼줄인지 뱀인지 맥락을 알게 된 거야. 내가 그 공포 반응 볼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파란색이 바로 뭐냐면 코그니티브 시스템이에요. 예. 코그니티브, 예. 세로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거는 이중으로 따라서 이중구조. 이중구조란 말이 브레인 생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중구조. 예. 시간에 있어서 이중구조가 있고, 요것도 시간의 이중구조잖아요. 급히 피하고, 일단 피하고, 따라서 일단 피하고, 그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따라서 더 적응적이다. 인간이 제가 문화를 만든 거는 더 적응적이 된 거예요. 일단 살아야 뭐 적응이고 뭐가 할 거 아니야.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적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적응적으로 되는 게 인지 시스템이에요. 인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쪽에도 보면 전부 다 이중구조로 돼 있죠. 예. 이중구조고, 그 다음에 상호 억제 구조. 상호 억제 구조. 예. 아까 그걸 봤죠? 식욕 정진, 식욕 억제. 이게 상호 억제주고. 그러니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억제 구조가 이 회로에서 뭐로 나타나냐 하면, 따라서 척방향 억제. 예. 누론이 나가다가 척방이 억제되는데 그 척방의 억제가 대표 누가 해주느냐 하면 가바 누론이 척방의 억제를 해줘요. 20%에. 예. 대충 정리되나요? 예. 그래서 이 동물로서의 이 설계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명확해 보여요. 보이고, 오늘 내가 강조를 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따라서 글루코스. 도대체 우리가 생존한다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막연한, 진짜 대책 없는 말이에요. 에너지 쓴다는 말은.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음식물에서 왔고 너무 자명한데, 자, 다시 한번. 자, 브레인은 포도당. 예. 이건 항상 세이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시,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때 이상 일어나는 거는 바디는 뭘 쓴다? 지방산. 예,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 무조건 포당을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포당을 안 쓰게끔 하는 걸로 해야죠. 야가 항상 자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게임이요. 그럼 야가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키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키는 언제가 열리느냐? 먹을 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먹을 때는 포당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당 부족할 때 한쪽 문이 다 잠겨버렸잖아.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요. 그럼 한쪽이 문이 열린 쪽으로 포당이 흘러 들어가겠죠. 이 문이 안 잠겼잖아. 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해줄게요. 밥을 먹을 때는 다 평화로운 거예요. 다 포당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야는 원래 문제 없었고, 야는 항상 문제 없어요. 넉 달 동안도 거의 문제가 없다 보면 돼요. 아니, 40일, 딱 40일. 40일 동안 문제 없어요. 간디가 보통 50일 이렇게 단식하잖아요. 4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00일 했던 사람 혹시 있나요? 저 숫자 의미가 있어. 뭐 100일 단식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대부분 단식은 한 달, 뭐 40일, 뭐 이 정도, 50일 이런까지는 있는데 100일 단식했다는 사람 없어요. 저게 맥시멈일 거예요. 40일 정도까지는 살아요. 40일까지 산다는 말은 뭐냐면 에너지 수급에서 40일 동안 브레인의 포도당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몸을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당신생이고, 그까지 험악한 상황이 안 돼도 우리 동물로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확률 높은 상황은 뭐냐면, 예, 노루를 잡아갖고 팍 묶고 사슴 잡아먹고, 영양. 사자가 영양 뜯어 먹고 보통 일주일 쉬어요. 동물왕국 나오잖아요. 일주일 쉬는 동안에 가장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때는 뭘 먹어야 돼요? 이쪽에 포당을 자, 누가 공급해줘요? 네. 이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간, 지방, 근육, 아직 다 못 따라왔네. 그러니까 이 대중 생각해서 못 따라왔어요. 다시 북극곰. 네.
북극은 보통 몇 달 굶잖아요. 그럼 뭐가 버텨요? 지방이요. 지방이요. 자, 따라서 하루 게임. 하루 게임은 간이 감당을 해줘요. 한 달 게임 넘어가면 지방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방까지 다 쓰고 나면 단백질 분해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방세포다, 지방세포. 장기 저장. 이제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중년 남성 여성들의 이 아랫배, 삼겹살,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장기 저장고요. 이게 줄어들려면 한 달 정도 게임을 해줘야 돼요. 이거 줄어들려면,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단기 다 피워야 되잖아. 어디? 이거 하루치기잖아. 하루치기 계속 다 써야 돼요. 하루치기 다 쓴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루치를 다 써줘야 저장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저장을 안 시게 되는 거예요. 좀 2년 하면, 무조건 2년 하면 뭐 들어간다? 지방을 가요. 그래서, 자, 내가 오늘 우리 작심하고 이 강의를 하는데, 자, 비만하고 다 싸우잖아요? 싸우는 그 핵심 게임을 적을챙하게 실체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알아요. 이쪽 조금 해보면. 운동을 해서 뺄 수 있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마라톤 정도 강한 운동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등산을 했더니 어떤 아주 젊은 사람이 건장한 사람인데 자기 약간 비만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지나가면서 그때 뭐 약초를 캔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얼마나 하실 거야? 거의 뭐 매일 살이 온대. 근데 아니 아저씨 되게 그런데도 살이 안 빠졌네요. 그러니까 안 빠져요. 흔히 들어본 이야기죠. 게임의 룰을 알아야 돼요. 게임의 룰이 뭐냐 하면 이쪽 끄는 걸 70%가 식사량입니다. 뭐 그거 밤에 잘 때 먹는 거죠. 그런 중이 아니고 그거 다 나왔어요. 절대량이에요. 과학적으로. 절대량 에너지를 많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쏘는 게 뭐냐면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면 그거 해갖고 빼는 게 30%. 식이요법 70%. 이렇게 비율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운동이 가장 그렇게 빠르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운동 중에 있는 근육에는 인슐린 키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쉬고 있는 데는 인슐린 키가 있어야 돼요. 그거 플러스 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개념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인슐린을 너무 당뇨병에 붙이지 마세요. 인슐린은 우리 이 생명체 전체에 브레인하고 바디의 에너지의 각축전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쪽의 세포에 문을 열어줘야 포당이 넘쳐나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문이 없는, 열쇠 없는 데도 되는 게 있는 게 브레인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디냐 하면 적혈구에 없어요. 적혈구에 인슐린이 없어도 돼요. 적혈구는 에너지 소비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어디냐면 이 창자 소장에서 상피에서 흡수하는데 그것도 인슐린 없어도 돼요. 왜냐, 그거는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 열고 닫고 무조건 흡수해야 되겠다. 무조건 흡수해야 되는데 어딘가 보시면 돼요. 무조건 흡수되는 게 브레인,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에 상피세포, 소장 상피세포. 요거는 인슐린 키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모든 세포에서는, 특히 지방세포에서는 인슐린 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또 한 가지 따서 렙틴. 렙틴은 자발적으로 지방세포가 팽팽해지면 렙틴이 나와줘요. 렙틴이 나와주면 식욕을 억제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줘요. 참 기가 막혀요. 오묘해요. 자,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